안녕하세요. 저는 5년 전에 전 남편과 이혼을 하고 현재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 잘생긴 아들 하나 낳아서 시댁 집안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최근에 출산 기념으로 시모가 저에게 명품백 하나 선물해 주시겠다고 백화점을 가게 된 적이 있었어요. 저는 명품백보다 저를 언제나 한결같이 대해주시는 시부모님의 사랑이면 충분하다고 거절을 했었지만 시모는 저에게 제대로 된 선물 하나 해주고 싶다며 고집을 꺾지 않으셔서 어쩔 수 없이 백화점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경만 하고 시모와 저녁 식사 간단하게 한 다음 들어갈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엄마의 돌봄이 필요한 아이가 걱정이 됐기 때문에 시모와 함께 있는 시간이 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남편과 시부가 같이 아이를 봐준다고는 하지만 불안한 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시모와 함께 백화점에서 명품 가방을 구경하는 게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었죠. 남편은 임신해서 아이가 태어나기까지 고생한 걸 보상받는 거니 부담 갖지 말고 다녀오라고 했지만 제 입장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백화점에 들어가서 여기저기 구경을 하고 있었는데 시모가 괜찮은 물건이 나온 게 없다며 표정이 별로 좋지 않으셨어요. 저에게 진심으로 마음속에서 우러나와 선물을 해주고 싶어 하시는 모습에 너무 감사했었지만 너무 죄송스러웠어요. 시모는 마지막으로 들어가게 된 명품 매장에도 마땅한 게 없으면 다음에 신제품이 나왔을 때 다시 와서 구매하는 걸로 하자며 들어갔는데 시모의 눈에 띄는 샤넬 가방 하나가 있었는지 물건을 향해 앞만 보며 걸어가시길래 저도 시모의 뒤를 서둘러 따라갔어요. 시모는 저에게 명품 가방을 손으로 가리키면서 물건이 괜찮은 것 같다고 조금의 고민도 하지 않으시길래 가격을 봤는데 1,000만 원이나 되는 가방이었어요. 제 몸에 두르고 있는 게 총합이 10만 원도 안 되는데 가방 하나에 1,000만 원이나 하는 걸 보고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모는 충분히 사줄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라며 저에게 명품백을 지불하고 하시길래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차라리 그 돈으로 가족끼리 여행을 가는 게 어떻겠냐고 여쭤보았지만 여행은 나중에 따로 시간을 내서 갈 생각을 이미 가지고 계셨어요. 시모가 너무 완강하셔서 어쩔 수 없이 명품백을 집으려는 순간 옆에서 누군가 저를 밀친 뒤 제가 집으려 했던 명품백을 다른 사람이 낚아채 버렸고 넘어질 뻔했던 상황이라 너무 놀라 저를 밀친 사람을 노려본 순간 그대로 온몸이 굳어 버렸어요. 5년 전에 저에게 온갖 악행을 저질렀던 시모와 눈이 마주쳤고 과거에 있었던 안 좋은 일들이 한꺼번에 기억이 밀려와 온몸이 떨려오고 있었어요. 저를 노려보던 전시모는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보더니 로또라도 맞았냐며 주제를 알라고 목소리 높여 화를 냈어요. 저와 전시모의 관계에 왜 문제가 생겼는지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설명을 드려야 제 사연을 들어주시는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실 것 같아 여기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고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시모 집안의 며느리로 살아온 기간은 상당히 짧았었어요. 전 남편과는 2년 정도 연애했었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해서 결혼까지 했었지만 제가 상상해 오던 것과는 많이 달랐죠. 저에게 한없이 착하고 배려심이 많았던 남편이 또 다른 배경이 있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면서 시모가 저를 대하는 행동들도 거칠어졌고 남편 또한 자상했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험악한 말투로 저를 막대하기 시작했어요. 너 그동안 내 아들과 잘 지내다가
갑자기 뭐가 문제인 거야? 누구나 동네 친구는 있는 거잖아. 너랑 결혼하기 전까지 이곳에서 지낸 지가 거의 30년이야. 그럼 당연히 친구가 있을 수 있는 건데 왜 내 아들한테 뭐라고 그러는 거니? 속아서 결혼한 것 같아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 것 같은데 우리는 아무 말도 안 했었다.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현재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죠. 제가 지금 화가 나는 건 저를 속인 것보다도 동네에서 질이 안 좋은 친구들과 어울리며 처음 들어보는 욕을 당연하다는 듯 대화에 섞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과 부딪혔다고 시비까지 붙었잖아요. 제가 평소에 알던 사람과는 너무 달랐기 때문에 앞으로의 결혼 생활을 위해서라도 그 친구들은 안 만났으면 좋겠다고 했던 건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나중에 아이까지 가지게 되면 뭘 보고 배우겠어요. 그래서 거리를 두고 가정에만 신경 써 달라고 했던 건데 어머님이 저한테 되레 화를 내시는 게 당황스러울 뿐이에요. 내가 걔들과 이 동네에서 지낸 지가 거의 30년 가까이 됐고 사건 사고가 몇 번 있긴 했었지만 심성이 나쁜 애들은 아니야. 그런데 만나지 말라고 하면 내 입장이 뭐가 되겠어? 그리고 당신한테 대하는 모습과 친구한테 대하는 모습이 다른 건 당연한 거지. 우리가 만난 시간보다 친구들과 함께한 시간이 훨씬 더 긴데 만나지 말라고 하면 내가 그 말을 들어야 돼? 웬만하면 나도 좋게 넘어가려 했는데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당신 우리 집 재산 보고 결혼한 거 아니야? 찢어지게 가난에 찌든 당신 집안 돈 걱정 없이 살게 해주고 있으면 나랑 결혼한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너까짓 게 감히 내 친구를 만나라 마라 명령을 해? 명령을 한 게 아니라 앞으로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거잖아. 아무리 당신 친구라 해도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잡아야 된다고 설명을 한 거잖아. 아무 일도 없었으면 말도 안 하지. 내 두 눈으로 주먹을 휘두르는 걸 똑바로 봤는데 어느 누가 걱정을 안 하겠어. 옆에서 당신까지 거들어서 결국 경찰서까지 다녀와 조사받고 왔는데 문제가 없다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런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면 나중에 당신한테 더 큰 피해가 생길 게 뻔해. 그러니 여기서 멈춰줘.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어차피 그런 애들은 몇 대 맞아주고 그게 한몫 챙기려고 대들었는데 스트레스 좀 풀 겸 용돈 챙겨주려고 쥐어 박아준 게 잘못된 거라고? 당신도 걔들 봤잖아. 합의하겠다며 돈 요구하는 걸 봐놓고도 친구들과 내 탓이라고? 우리 같은 사람이 있어야 걔들도 먹고 사는 거야. 얘가 워낙 없이 살아서 그런 거니? 네가 이해해라. 원래 없는 것들이 서로 동정 같은 거 많이 하잖아. 부자인 우리들 입장은 이해조차 할 수 없을 거다. 이건 누가 봐도 저 사람이 잘못한 건데 어머님이 두둔하시면 어떡해요. 그리고 지금 말씀이 너무 지나친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결혼은 아예 생각조차 안 했을 거라고요. 이 사람이 저지른 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는 거고 바로 잡으려 하지 않는다면 저는 더 이상의 결혼 생활 이어나갈 수 없어요. 뭐라고? 나한테는 일상이고 사소한 일들이었는데 이게 무슨 문제가 된다는 거야? 화풀이한 만큼 돈을 지어줬잖아. 걔들도 입이 찢어져서 좋아하면 그걸로 된 건데 당신은 그래도 나를 조금은 이해해 줄 줄 알았는데 너도 그런 놈들과 정말 똑같은 족속이구나. 감히 내 앞에서 이혼을 거들먹거려? 이혼을 해도 내가 하는 거고 필요 없다고 생각될 때 너를 내칠 거니까 한 번만 더 우리 엄마 앞에서 쓸데없는 얘기하면 너도 걔들처럼 똑같은 취급 해줄 거니까 앞으로 입 다물고 살아. 인생을 감사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명을 재촉하는 너 같은 족속 때문에
이 사이가 이 꼴로 돌아가는 거야. 아주 혼자 잘났고 너만 깨끗하지?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 당신이 지금 나한테 보이는 행동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라고. 이게 진짜 당신의 모습이구나. 그동안 어떻게 숨기며 살아왔대? 이미 너무 큰 실망을 해서 더는 안 되겠다. 돈이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나중에 분명 깨닫게 되는 날이 오겠지. 우리는 여기에서 멈추는 게 좋을 것 같아. 제 말이 끝나는 순간 남편이 갑자기 흥분해서는 손에 잡히는 건 뭐든 저에게 집어던지기 시작했어요. 저에게까지 막대할 줄 몰랐는데 거친 행동을 보인 남편의 모습에 당황해서 급하게 시댁을 빠져나오려 하는 순간 시모가 뒤에서 제 머리채를 잡으며 어딜 가냐고 집 안으로 끌어 바닥으로 패대기를 쳐버렸어요. 그날 시모와 남편의 거침없는 행동에 저는 엄청 큰 상처를 받게 되었고 남편이 집어던진 물건에 머리를 맞게 되면서 정신까지 잃게 되는 상황까지 오고 나서야 정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병실에 누워 있었는데 귓속에서 들리는 목소리에 눈을 떠보니 부모님께서 시모와 남편을 향해 한바탕 난리를 치고 있었어요. 한순간에 변해버린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던 저는 눈물을 흘리게 되었고 그렇게 제가 받은 피해에 대해 법적으로 소송까지 가게 되면서 정신적, 신체적인 피해를 입게 된 부분에 대해 위자료를 받은 뒤 남편과 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두 번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던 그런 날들이 5년 만에 또 한 번 명품 매장에서 전시모와 마주치게 되자 과거에 안 좋았던 기억들 때문에 온몸이 떨려왔고 저를 노려보면서 가까이 걸어오더니 저에게 얼굴을 들이밀며 입을 열었습니다. 네가 여긴 무슨 일 때문에 온 거니? 가진 것도 치뿔도 없는 네가 명품 매장에 온 것 보면 로또라도 당첨이 된 거야? 이런 옷 꼬락서니로 명품 가방이 어울린다고 생각해? 돼지목에 진주 목걸이 거는 격이지. 이번엔 또 어떤 돈 많은 남자를 꼬드겼길래 백화점에 온 거니? 그 잘난 남자 면상이나 한번 보자. 나는 당신한테 볼 일 없으니 아는 척 마세요. 우리가 말 섞을 정도의 관계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건 하나도 없는 것 같네요. 아가, 괜찮니?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니? 저기요, 사람을 미쳤으면 먼저 사과부터 하셔야죠. 누구시길래 제 며느리를 막대하는 거죠? 어머님, 신경 쓰지 마세요. 오늘은 날이 아닌 것 같으니까 나중에 다시 와요. 저 배고픈데 저녁이나 먹으러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잠깐만 기다려봐라. 사과도 안 받았는데 이대로 넘어가면 되겠니? 저기요, 제 말 안 들려요? 저 좀 똑바로 보고 얘기하죠. 저기 혹시 저랑 구면인 것 같은데 제 얼굴 기억 안 나세요? 왜 이렇게 낯이 익지? 분명 어디서 봤는데. 아, 이제야 생각났다. 당신 맞죠? 저번 달에 내 명품 가방 계산한 거 훔쳐가려고 했었잖아요. 이제야 기억났네. 가방 계산하고 잠깐 테이블에 올려놓고 주문한 커피 가지러 다녀온 사이 내 명품 가방 훔쳐서 도망쳤잖아요. 어디서 봤나 했더니 여기서 또 마주치네. 저번에 내가 선처해줬으면 두 번 다시 백화점엔 얼씬도 하지 말아야지. 이번에는 또 뭘 훔치려고 오셨나? 뭘 훔쳐? 나는 테이블 위에 명품 가방 하나만 올려져 있길래 본실 신고하려고 가지고 간 것뿐이야. 너까지 게 나를 도둑 취급을 해?
남의 물건에 손을 댄 것부터가 잘못인데 도둑 취급을 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리고 왜 아까부터 계속 반말인지 모르겠는데 그쪽 인성 참 더럽네요. 딱 봐도 있어 보이는 집안 같던데 금전적인 여유가 있으면 어느 정도 교양은 지켜야죠. 여기가 지금 시장 한복판인 줄 아세요? 여기에 관계자 어디 있어요? 저런 썩어 빠진 노친네 때문에 명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라고요. 당장 저 사람을 백화점에서 내치세요. 범죄자를 들여보내면 어떡해요? 그때 고소하지 않고 선처를 해줬으면 쥐 죽은 듯 살아야지. 감히 내 며느리를 밀쳐? 지금 한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으면 그때 일까지 다시 꺼내서 바로 고소 진행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 테니까 우리 며느리한테 사과하세요.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 가방 돌려주면 더는 일을 키우지 않을 겁니다. 엄마.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한참을 찾았잖아요. 이제 백화점에는 오면 안 된다고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계속 이럴 거예요? 저희는 이제 이런 명품 가방 꿈도 못 꾼다고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릴 테니 좋게 넘어가 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 당신이 여기는 어떻게? 겉모습을 보면 이런 곳에서 명품 가방을 살 정도로 돈이 많아 보이는 것 같지는 않은데 혹시 로또라도 당첨된 거야? 정말 그런 거야? 전 남편과 시모를 한자리에서 보게 되자 너무 기분이 안 좋았어요. 현 시모는 이미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할 정도로 화가 많이 올라온 상태셨어요. 전 시모가 저에게 했던 행동에 대해 사과를 받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한마디 하자 전 남편이 그제서야 사태 파악이 된 듯 저에게 빌기 시작했죠. 하지만 정작 이를 만든 전 시모는 입 한 번 뻥끗하지 않아서 현 시모의 기분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었어요. 어차피 더 섞여봤자 좋을 거 하나 없기 때문에 시모를 모시고 급하게 자리를 피하려는데 전 남편이 갑자기 저에게 말을 붙여왔어요. 그제서야 현 시모는 전 남편과 제가 어떤 사이인지 알게 되셨죠.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보기 좋네. 나는 당신을 그렇게 보내고 나서 지금도 과거를 후회하면서 살아가고 있어. 그때 당신 말을 들었으면 현재의 나는 안정적으로 잘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30년 동안 알고 지냈던 친구가 나를 배신하면서 우리 집안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전부 다 털려버렸어. 아버지가 동업자한테 사기를 크게 당해서 그 충격에 세상을 떠나시고 엄마와 우리들만 남아있던 상태에서 가정이 많이 힘들어졌을 때 친구들이 우리 집에 자주 왕래했었거든. 정말 많은 위로를 해줬었는데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막막해지자 돈 벌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설명을 해줬는데 상당히 괜찮은 것 같더라고. 더군다나 30년 지기 친구가 나를 걱정해주면서 앞으로 살아갈 길을 알려주니 너무 고마웠었어. 그래서 친구를 믿고 담보대출까지 받아 투자를 했었는데 한순간의 선택이 우리 집안을 무너지게 만들었고 보다시피 나는 지금 택배 일을 하고 있는 중이야. 우리 엄마가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생겨서 치료 중인데 백화점에 납품할 물건이 있어서 잠깐 다녀오는 사이 우리 엄마가 나 몰래 명품 매장으로 오셨던 거고 이런 상황이 생겨버렸는데 당신한테도 상처를 줬다면 정말 미안해. 내가 다른 곳에도 급하게 배송을 해야 돼서 빨리 가봐야 하는데 조용히 넘어가 주면 안 될까? 나중에 또 언제 만나게 될지 모르겠지만 당신은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도 안심이 된다.
전 남편은 예전과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이미 좋지 않은 감정으로 끝난 상태였기 때문에 그 사람이 불쌍해 보이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전시모는 저를 노려보면서 저 혼자 잘 먹고 잘 산다며 난리를 쳐댔어요. 현시모가 전시모를 아는 체 하는 순간 경기를 일으키며 쓰러지려 했던 게 물건을 훔쳐 도망치려 했다가 걸리게 되었다는 사실 또한 그날 처음 알게 되었죠. 전 남편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긴 전시모를 힘겹게 데리고 급하게 백화점을 빠져나갔습니다. 현시모가 두 사람을 가만두지 않겠다며 따라 나가려 하시길래 제가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 화제를 돌리면서 저녁 식사를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시모는 과거에 그 사람들에게 어떤 상처를 받았었는지 물어보시길래 식사를 하면서 왜 이혼을 하게 됐는지 설명을 드렸어요. 시모는 제가 겪었던 아픔에 대해 전부 듣게 되시자 많이 슬퍼하셨어요. 마음고생이 심했을 것 같다며 두 번 다시 만날 일은 없을 테니 앞으로 좋은 일만 생길 거라고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시모와 간단하게 식사를 마친 뒤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시부모님과 약간의 시간을 더 보낸 뒤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녹초가 돼서 뻗어버린 남편과 깊은 잠에 빠져버린 아이를 살펴준 뒤 자리에 앉아 정신없던 그날 하루를 다시 떠올려 보고 있었는데 현관문에서 누군가 노크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너무 늦은 시간이고 올 사람도 없어서 술 취한 사람이 집을 잘못 찾은 줄 알고 그냥 넘어가려 하는 순간 현관문 밖에서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라 인터폰으로 밖을 확인해 봤는데 전 남편이 저를 부르고 있던 거였어요. 여기가 지금 어디라고 온 거야? 당신이랑 나는 이미 끝난 사이고 서로 더는 만날 필요가 없는데 왜 또 찾아온 거냐고. 지긋지긋한 당신 식구들 보고 싶지 않아. 당신이 나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다는 거 충분히 알고 있어. 그런데 내가 도움을 청할 사람이 지금 당신밖에 없다는 거야. 나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거든. 당신이 좀 도와주면 안 될까? 먹고 사는 것도 정말 힘든데 문제는 우리 엄마야.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택배 일을 하면서 모시고 다니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 이런 말 하는 게 염치 없다는 거 아는데 우리 엄마 좀 당신이 옆에서 보살펴주면 안 될까? 내가 아직 시설로 보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부탁 좀 할게. 뭐라고? 나보고 지금 당신 어머님을 돌봐주라고? 내가 어떤 상황인지 전혀 알지 못하니까 그런 말 하는 것 같은데 나한테 아이가 있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라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바쁘다고. 지금 뭔가 상당히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사이가 좋은 것도 아니고 이혼한 사이야. 당신이 남의 가정에 끼어들 입장이 아닌데 이런 식으로 불쑥 찾아오면 나는 경찰서에 신고를 할 수밖에 없어. 이건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행동이라고. 오죽했으면 당신을 미행했겠소. 아까 백화점에서부터 따라오고 있었어. 내가 그렇게 아끼던 친구들은 나를 배신했고 지금 보다시피 택배를 하면서 산더미처럼 불어난 빚을 갚고 있는데 허덕이고 있다고. 당신이 조금만 도와준다면 내 인생에도 분명 빛을 볼 수 있는 날이 올 거야. 과거에 좋았던 기억들도 있잖아. 사람이 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대로 그냥 지나치면 나중에 분명 벌을 받게 되는 거라고. 내가 무릎이라도 꿇으면 되겠어? 그럼 도와줄 수 있는 거야? 아니, 무릎 꿇지 마. 나는 그런 거 원하지도 않고 우리 관계 이미 5년 전에 끝났어.
법적으로 아무 사이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무작정 찾아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그럼 돈이라도 좀 빌려주면 안 될까? 아까 보니까 당신 옆에 있던 분 재력이 상당하신 것 같던데 도와달라는 말 한마디 하면 해결될 것 같은데. 정신 나간 소리 그만하고 당장 돌아가. 네가 나한테 했던 행동 기억 안 나? 가끔 그때 일들이 악몽으로 나타날 때가 있다고. 내가 한동안 얼마나 힘들었었는데. 내가 애원하고 멈춰달라고 했을 때 조금도 배려 없이 막대하던 네가 이제 와서 상황이 바뀌니까 미안하다고?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더라. 너는 지금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니까 발버둥 치고 있는 거겠지만 그 속의 본성은 그대로 남아있다고 생각해. 절대로 도와주고 싶은 마음 없으니까 그만 돌아가. 갑자기 밖이 왜 이렇게 소란스러워? 무슨 일 있어? 누구시길래 늦은 시간에 남의 집에서 뭐 하시는 겁니까?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안 나가요? 그쪽에 이 사람과 결혼한 남편분 되시는군요. 저는 이 사람 전 남편입니다. 제가 사정이 별로 좋지 않아서 부탁 좀 하려고 왔는데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어딜 들어온다고요? 전 남편이란 사람이 어떻게 생겼나 궁금했었는데 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었네요. 저희가 서로 얼굴 맞대고 대화 나눌 사이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신고하기 전에 돌아가 주세요. 잘 지내고 있는 남의 가정에 찾아와서 줄 쓰시는 거 상당히 예의 없는 거 아시죠? 대충 듣긴 했어서 그쪽에게 풍기는 느낌이 너무 안 좋거든요. 무슨 생각으로 여기까지 찾아왔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만 더 이 사람 앞에 나타난다면 그땐 제가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네, 여보세요? 지금 외부인이 저희 집에서 행패 부리고 있는데 막무가내로 들어오려고 해서요. 네, 곧 오신다고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때가 아닌 것 같으니까 나중에 다시 찾아오는 게 좋을 것 같네. 그쪽이 얼마나 잘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저는 잃을 게 없는 사람이거든요. 이 세상에 저는 미련이 없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쪽은 지켜야 할 게 있겠지만 저는 지킬 것도 없고 인생이 완전 나락으로 가버린 상태라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좋게 얘기할 때 제 요구 조건을 들어주는 게 좋을 거예요. 그게 가정을 지키는 길이고 앞으로의 인생을 편하게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럼 나중에 또 보자고요. 전 남편과 현 남편은 서로 얼굴을 붉히며 대화를 주고받았고 전 남편은 경찰들이 오기 전에 자리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뒤늦게 온 경찰들과 남편은 대화를 주고받았고 그 사람의 신원을 알고 있던 제가 전부 다 설명을 해줬어요. 그리고 접근 금지 신청까지 했는데 항상 느끼고 있는 건 저희 가족 주변에서 맴들고 있는 것 같아 불안함과 정신적인 고통을 주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계속해서 받다 보니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제 모습을 보던 남편은 전 남편이 흘리고 간 명함에 전화를 걸었는데 충격적이게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저희 집 근처에서 벨소리가 울리고 있길래 너무 놀라 창밖을 확인해 보니 전원주택에 살고 있던 저희 집을 전 남편은 계속 맴돌고 있던 거였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남편은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치며 밖으로 나갔고 전 남편은 택배 배달 때문에 동네를 돌아다닌 것 뿐이라면서 왜 전화를 했는지 물어보았어요. 남편은 제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 금전적으로 도와줄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보였지만 전 남편이 저희 집 주변을 돌고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된 순간 어떠한 도움도 주고 싶지 않았는지 바로 경찰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전 남편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좀 더 심각하게 조사를 진행했는데 전심호도 정신적으로 심각했었지만 전 남편은 전심호보다 더 심각했었어요. 전 남편의 거주지에서 나온 것들은 저희 가족을 해하려고 계획한 증거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희 집 주변에 몇 개의 CCTV가 있고 남편이 언제 출근을 하는지, 시부모님은 언제 오시는지, 현관 비밀번호는 몇 번인지 전부 다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범행계에게 사용할 도구들까지 전부 구매해 놓았다는 걸 확인하게 되면서 경찰들은 저희 가족의 신변 보호를 위해 구속 조치를 시켰고 이 문제로 다시 한번 법적 처벌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남편의 진술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좋은 남자 만나 잘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의 인생은 무너져 버렸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제가 누리고 있는 행복을 앗아가고 싶어 범행 계획을 세운 거라는 말을 듣게 되었죠. 현 남편은 그 인간을 상대로 현재 소송 중이고 절대로 사회 밖으로 나오게 해서는 안 된다며 저희가 받은 모든 피해에 대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 또한 같은 입장이고요. 사람의 본성은 바뀌지 않는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이번 일을 통해서 저희 가족은 이사를 계획하고 있어요. 피하는 게 저희 가족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길이라고 판단하게 되었거든요. 지금 현재 법적 처벌을 위한 진행 중인데 하루빨리 해결돼서 저희 가족이 불안함에 떠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한번 잘못 만나면 평생 고달프다는 말이 떠오르네요.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사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